알았다. 녹화한다고 표시해서 알았다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감각 기관들과 그 대상들이 작용하는 이야기를 쭉 길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연이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6번 다시 읽어봐서 542쪽. 안 한다요. 여기 5가닥의 얽매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5입니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해가지고 줄여놨는데 이 계속 반복시킨 이유는 여기서 눈으로 인식되는 귀로 인식되는 코로 인식되는 그보다도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여기에 어디라도 걸리는 거야. 그것에 걸림에 있어서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그죠? 감촉으로, 몸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감각적. 이게 요즘 지난주 이야기한 걸로 이야기한다면은 뭐냐면은 충동적이고 탐닉적이고, 그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뭐냐면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안 한다요. 이것이 5가닥의 얽음에는 감각적 욕망이다. 여기서 5가닥만 이야기했지만 이설신까지만 이야기했지만 인식되는 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의도 이미 개입되어 있죠. 그래 보셔야 됩니다. 감각적 욕망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는 빼고 거기에 인식되는 하는 현행에 뭐냐면 우리가 현행에 지금 즉 현실에서 항상 제어하고 내지는 그 현실에서 이것에 경계하는 그러한 감각적 욕망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를 뺐습니다. 안 한다요. 이 5가닥의 얽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느니,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이 농도가 약하잖아요. 쾌락, 뒤에 이제 나오는 쾌락이라는 말. 그죠? 그러니까 즐거움, 충동과 쾌락이 생겨나느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충동은 본능적이라고 이래 부르잖아. 본능적. 본능적이라는 이야기는 감각적이라는 이야기죠. 감각적이라는 이야기죠. 이미 이건 어떻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파블로프가 종 땡땡 흔들니까 개가 개만 흘려요. 뭐 맛있는 거 이야기하면 나도 입에 침 고여요. 그러니까 감각적 영역 안에서는 개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지. 그 선호가 다를 뿐이지. 선호가. 그러니까 개의 선호하고 나의 선호가 다른 거지. 나의 선호하고 여러분들 선호가 다른 거지. 감각적 내용은 그것의 메커니즘은 크게 다를 게 없죠. 그것을 관능적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관능적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관능적 쾌락인데 자, 7번 읽으면서 이야기 읽어갑시다. 그런데 안 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그 감각적 쾌락, 그 감각적 창문으로 통하는 외부 세계와의 통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최상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감각적 통로는 내 자신 개별의 탐욕의 구멍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 우리가 일요일 날 성에 비유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 지금 감각기관은 뭐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생존하기 위해서 더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생존하고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즉 나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있어서 탐욕을 뭐냐면 일으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생명체는 강화되어 있어요. 생존을 유지하는 생명체는. 탐욕을 발현해야 생존에 유리하다고 다 강화되어 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각 개별 생존에 있어서는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우리한테 익숙해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과학 문명이 오히려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죠. 어제 뭐 요즘 유엔 사무총장이 누군지도 모르겠더라. 백인이래. 텔레비 잠시 나오는 건 아니. 스쳐 지나면서 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집인 이 지구가 오히려 우리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집에서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각 나라가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자국 뭐냐면 이기주의를 펼치다 보니까 세상이 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호소를 막 하더라고.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 가도 저거 살 땅은 넓디 넓어요. 예. 옛날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지금 아시아 쪽에 뭐냐면 러시아 땅이 몹쓸 땅이지 동토 몹쓸 땅이지. 지금은요 문명이 발달해서 그쪽은요 무한한 개발의 지대야. 두바이 그 모래 언덕에 도시 짓는 거 보세요. 올 가을에 무슨 어때? 카타르인가? 월드컵 하는데 그것도 모래 도시잖아. 모래 위에 도시를 막 지어놓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뭐 그런 세월에 무슨 땅이 없어서 뭐 없어서 에이 맞아.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한 위정자들의 몇몇의 자기 자랑. 예. 뭐 난민이 1,000만이 넘다더라. 우크라이나 난민이 1,000만이 넘는데 러시아 쪽으로 가는 사람이 100만이 넘는다고. 자기들은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난민이라는 이야기는 괴로움을 지금 실질적으로 다 당하고 있잖아요. 잘 살자고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소위 얘기해서 즉 욕망이 변질된 악의로 그냥 세상이 막 춤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존에 탐욕이 유리하다라고 우리한테는 강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탐욕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자멸하고 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해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으면은 같이 사냥할 건데 사냥을 해가지고 지만 먹으면요. 다른 사람 굶어 죽으면요. 나중에 자기가 사냥하는데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한 것도 뭐냐니까 서로 각 나라에서 잘 하는 것만 잘 생산되는 것만 해가지고 서로 그것으로 뭐냐면은 교환을 하자. 무역을 하자. 라는 것이 극대화되어서 물가가 떨어져 있었지. 근데 이제 아니고 어떻게 그냥 각자 도생하게 되면은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나라는 맨날 안 되거든. 러시아도 지금 각자 도생에 해당되고 중국도 각자 도생에 해당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젠가 그저께 한국 경제 보니까 우리나라 가스 확보를 안 했다며 올겨울에 가스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아마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가스 값이 LNG가 20배 올랐다나? 근데 확보가 안 된대요. 가스가 러시아에서 온 파이프가 겨울 되기 전에 전쟁 끝나야 돼. 난 뭐 크리스마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걔들 크리스마스 좋아하니까 저거 좋아하는 날 되기 전에 끝나야 돼. 그래 이게 풀리는데 그게 그때 끝난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게 벅 하면서 풀리냐고. 아니면은 올겨울에 이제 막 가스 그냥 사태가 나가지고 다 지금 도시가스로 연결돼 있잖아. 우리나라 지금 7일 될 거밖에 없다나. 비축량이. 그래서 가스 확보를 못해서 난리라고 막 그럽니다. 관료들이 못했을 경우도 있고, 뭐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정권 교체기에 해이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런 예측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실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대책은 세우겠지 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게 뭐냐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려면은 불가능이죠. 여기에서 모든 걸 우리 집 땅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겠냐고. 없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황 안에서 그래도 세계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고 경제를 발전시켰다면은 그게 막힌다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 탐욕을 더 늘린다면은 모두가 못 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냐면 처절한 만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별이 오면은 탐욕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가장 큰 마음이 자기애입니다. 자기애입니다. 가장 큰 마음. 강력한 마음이지. 가장 그 강력한 마음이 자기애이기 때문에 실은 그 자기애 때문에 나중에 외로워지고 더 그냥 소외되고 하는 실망하는 그러한 세월을 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 자기애를 끝까지 못 놓는 게 인간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안이비설심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욕망 충족 내지는 촉구를 하고 있다면은 참 피곤한 거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걸 포기할 수가 있잖아. 안 할 수가 있잖아. 불교는 그겁니다. 야, 네 탐욕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그게 우리 모두를 안 좋게 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 하지 마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걸 하지 않고 이걸 하면은 훨씬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고 그걸 체험하는 것이 불교. 그걸 체험하는 것이.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 찾는 겁니다. 불교는. 이거 추구하는 겁니다. 예? 그제 그냥 능엉경에서 무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소식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대체할 만한 욕망을 대체할 만한 더 수승한 즐거움 그걸 다른 말로 의미와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의미와 가치의 상태의 분명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개발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있을 때 일단 정지해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봅시다. 일단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다 모든 것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지금 많은 느낌경에서 다른 경과 같이 가자면은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느낌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느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무상해서 다시 또 그와 같은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나는 계속 그 즐거움을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족을 촉진시킨다. 그 즐거움에 대한 불만족. 그와 같은 즐거움이 또 안 생긴단 말이에요. 괴로움이라지만은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지만은 그 괴로움은 계속 기억되기 때문에 더욱더 괴롭고 싶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이미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일단 일시정지시키자. 그게 이제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계율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것에 일단 그냥 큰 반응은 한번 막아내자. 반응은 막아내자. 물이 막 넘칠라 그러는데 뚝을 쌓아서 일단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은 뚝을 쌓아서 넘치는 것까지는 한번 막아보자. 자, 범람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임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나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인했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이 나한테 탐욕이 범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이제 색계제 일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불선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제 뭐냐면은 느낌이 감각적 욕망은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감각적 욕망은 반응해서 충동적이고 탐닉적인 게 있다면은 이것이 느낌 차원에서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게 감정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스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 바뀌었을 때 그 감정은 감각적 욕망에서 감각에서 왔기 때문에 감각기관과 대상이 접촉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좋은 감정일까 문제 많은 감정일까? 문제 많은 감정이겠죠. 그걸 우리는 불선법 이렇게 얘기해요. 불선법. 자꾸만 이런 얘기할 때 뭐 아비달마에서 불선, 선 이거대로 막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정이라는 정도만 알아놔. 감정이라는 정도만. 그래서 뭐 질투, 간탐, 뭐 분한, 질내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는 지금 뭐냐면 나중에 더 들어가면서 생각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느낌 이후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누구 중심적 감정이야? 자기 중심적 감정이겠지. 자기 중심적 감정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이 될 거고, 그죠? 원망이 될 거잖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이 될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만족이 될 거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만족이 될 거고, 그죠? 그 만족하면은 만족으로 끝나요.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 탐욕은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만족한 것 같지만은 불만족의 함정에 빠집니다. 불만족의 함정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균형을 잘 못 잡아요. 탐욕이 이글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불선법들도 일단 정지시켜야 돼. 감정적 내용도 정지시켜야 되겠지. 네? 내가 연애심하고 감정으로 서로 안 좋아. 네? 자, 그래서
감정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감정적으로 지금 불편한데 내 혼자 앉아가지고 따져본다고 이 감정이 불편해진 게, 이 얽힌 게 무엇 때문일까 하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나는 이유를 내 문제로 이유를 자꾸만 잡겠어요. 연애심으로 막 잡아가겠어. 연애심으로 잡아가겠지. 연애심한테 그 감정은 원망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연애심 쪽으로 막 잡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연애심, 감정을 풀려면 연애심을 만나야 돼. 근데 그걸 따져보니까 연애심을 만나게 돼. 감정이 증폭돼서 도로 못 만나게 돼. 도로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풀릴 리가 없지. 왜냐하면 서로 연애심하고 얽힌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이 안 풀립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의 꼬임, 또 일시정지를 시켜놓자. 불선법. 을 떨쳐버린 뒤, 자, 감각적 욕망도 한번 일시정지 시켜놓고 감정도 일시정지를 한번 시켜놓자는 거예요. 계율로 태도에서 일시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은 뭐 어떻게 처리할, 처음에는 억눌러야 되겠지. 억누르면서 감정의 뭐냐면 속구침을 억누르면서 일시정지를 시켜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일으킨 생각을 일으키자. 생각을. 일으킨 생각의 내용은 자기 중심적 경험입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 경험. 자기 중심적 경험을 갖다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경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직접 경험이라는 것은 아니, 비, 설, 신, 의로 경험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아니, 비, 설, 신, 의로 경험한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직접 경험한 거야, 그지? 자, 그 직접 경험한 것이 나는 옳다라고 이미 뭐냐면 전제가 돼 있겠지. 내 직접 경험한 것이 옳다라고 전제가 돼 있겠지. 전제가 돼 있겠지. 그게 뭐냐면 일으킨 생각 안에서 첫째 자료가 되고, 두 번째 자료가 색성향 미촉법 하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간접 경험 이야기했지만은 학습된 관념. 그 학습된 관념으로서 그것이 마치 내가 경험했냐, 경험하지도 않아 놓고 마치 그것이 경험했냐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저는 간접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간접 경험이라는 것은 누가 그것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대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진실인 양 봐가는 것. 자, 직접 경험한 세계를, 그 직접 경험한 견해를 우리 유신견 이렇게 해요. 유신견은 내가 있다라는 견해 플러스 내가 경험한 세계를 유신견이라고 해요. 두 번째, 학습된 관념 내지는 간접 경험은 개금치견에 해당합니다. 개금치견. 요걸 그냥 계율이나 금기에 집착하는 이라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계율이나 금기가 아니고, 자, 이 컵은 물컵이잖아. 이 컵에 물만 따라 먹어야 돼? 다른 것도 따라 먹을 수 있어. 물컵이라고 집착하면 그게 개금, 이게 물컵이죠. 정해졌잖아. 물컵이라 정해진 개. 그래서 물 위에는 다른 것을 따르면 안 되는 금. 그것에 집착하는 견. 그러니까 또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이라는, 참 이 상식이라는 말도 웃긴데 항상 할 때 상자 쓴다. 항상의 상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지식을 상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식이라는 뭐냐면은 가면을 쓴 관념, 상식이라는 가면을 쓴 관념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 그것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냐면은 생각, 즉 사유를 방해하는 것이 욕망이고 사유를 방해하는 것이 불성법입니다. 여기서 사유라는 것은 합리적 하는 거예요. 합리적. 합리적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객관적 이렇게. 객관적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의 주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약화시켜야 되겠지. 네? 객관적이라 했을 때는 내가 그 연희 씨하고 감정이 상했다면은 감각적 욕망, 연예인만 보면 막 욕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지. 두 번째 불선법, 내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 억눌러야 되겠지.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했을 때는 역지사지 해봐야 되겠지. 역지사지. 연예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바꿔 생각해봐야 될 거다. 역지사지 하려면은 감정적 마음이나 욕망, 내 탐욕 같은 거는 누구로 때려야 역지사지가 가능해지죠. 침착하게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되니까. 다른 말로 냉정하고 침착한 뭐냐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뭐냐면 일으킨 생각. 그래서 합리적 뭐냐면은 사유의 토대를 갖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합리적 사유 안의 내용은 뭐냐면은 철저히 안이비설신이 색성영미축법에 관련된 겁니다. 안이비설신이 색성영미축법. 안이비설신이 색성영미축법.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감각적 내용에서는 반응이지. 감각 반응과 그것은 이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으로 반응해 왔겠지. 그 다음에 의해서 하고 있는 자동적 생각. 네? 이 두 가지가 나한테는 이미 장착되어 있잖아. 나한테는 이 장착되어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색깔을 보면 색깔을 좋아하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색깔이 좋은가, 그 취향이 좋은가, 아니면 그것은 나의 취향이고 이것을 나의 취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일반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이 색을 싫어하는 즉 나의 취향과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내 눈으로, 내 귀로. 여러분들은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혹해요?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해요? 혹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내면의 탐욕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 에? 대면하는 사람은 내면의 의심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 그죠? 그럼 어떻게? 혹해야 돼. 대면 해야 돼. 뭔가 그것이 논리적인가 아닌가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면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혹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따져봐야지. 그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타당한가 타당성을 따져보는 뭐냐면은 버릇을 안 들였으면은 나의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귀는 지금 뭐에 지금 반응하고 그런 자동적 사고로 노출되어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칭찬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칭찬하면 좋지. 근데 칭찬하면은 좋아하면서 아이고 좋아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해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는 게 예의지, 그지? 아유 내가 그냥 막그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으네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근데 아유 제가 뭐요 별 저도 칭찬 많이 듣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신도들 오면은 맨날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자 속으로는 좋지.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좋지. 근데 예의상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칭찬이 뭐냐면 속으로 좋은 것이 내한테 달콤한 사탕처럼 다가와서는 안 되지. 또 듣고 싶고 또 먹고 싶잖아. 응? 그러면 안 되지. 그 칭찬은 그 사람이 보기에 칭찬이지만은 나한테는 당연한 일이. 칭찬할 거리가 아니고 나는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응당. 내가 종교인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을 비종교인이 봤을 때는 칭찬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은 종교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거는 뭐냐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요. 그렇게 한다면은 냉정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 칭찬은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그렇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뭐 크게 무엇을 더하는 촉진이나 더 큰 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발전하지 않게끔 하잖아. 그게 뭐냐면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일으키고 안 하고 칭찬이 좋아가지고 자 A는 칭찬했는데 B는 뭐라 하나 한번 보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 직접 경험 안에서의 경향성. 그 경향성에 따라 사람은 간다니까. 그러니까 귀는 자꾸만 자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쪽으로 가잖아. 자기 좋은 소리 해주는 쪽으로 가면은 결국 종착역에는 사기당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만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지. 세상 그렇지 않아요. 왜? 탐욕과 탐욕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되지 않으면 절대 상대에게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귀. 그러니까 그걸 다 탐색해 볼 수 있잖아. 맛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경우에도 다 우리가 탐색해 볼 수 있지. 내가 그냥 지금 요즘 뭐 조익수도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있으면은 아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 그럼 자기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될 거야.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맛에 탐닉했는지 뭐에 탐닉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공부 끝나고는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처리의 날 너무 많이 사다 놔가지고 무슨 밑에 슈퍼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냉장고 같아. 어제 밤 8시에 수현집이 또 사왔더라. 딸하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나 그냥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더우니까 뭐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갖다 놓을 줄 모르지만은 그거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그 많은 양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즉 그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경향성이 기울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일요일 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업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게 이게 업장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 소위 이야기해서 유신견이라 하지만 악견입니다. 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에요. 요곳에서 해탈하지 않으면 안 돼. 팔자 고친다고 하잖아요. 낱날 날씩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팔자 고치려면은 내 태도 고쳐야 돼. 내가 살아가는 방향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팔자 고치지겠어요? 네?
아이고 맨날 신세 한탄만 해. 그거는 그 팔자는 한탄하는 팔자입니다. 계속 한탄만 하잖아. 한탄하는 팔자예요. 신세를 뜯어 고치려면 해야 되겠어요. 신세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겠어요. 신세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그 한탄한다고 될 일인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걸 나를 억제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반전틀이 많지. 사회적 반전. 요즘도 있는데 옛날 맞고 사는 여성들 얼마나 많았냐고. 예? 그 살 일이요. 근데도 이게 매 맞는 것도 정이 드나? 아니면 내지는 경제적으로 뭔가 이게 종속돼 있는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 그냥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고 막 그냥 그런다. 그 다음에 그냥 그거 한다고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한다. 꼭 안 됩니다, 해결. 바뀌어야죠. 어떻게 돼? 조페르놈한테 항의를 해야죠. 저항을 해야지. 인류의 역사는 모든 역사 저항의 역사. 뭔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면은 그게 종속되지 말고 그거에 대한 항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감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각에 당해놓고 내 버릇에 당해놓고 버릇에 당해놓고 아이고 그냥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고 저항을 해야죠. 그 저항을 하는 장치가 계율입니다. 저항하는 장치가. 저항하는 장치가 뭐죠? 격리예요. 출가가 뭔데요? 일단 세속적 사회하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 이거는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떨어뜨려 놔야 해결되지. 이 안에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떨어뜨려 놓는 게 추가죠. 일단 떨어뜨리고 보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게 지금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 아니면 신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자기라서 어렵습니다. 자, 색성형 미초근법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색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그죠? 소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음악회 가면은 오케스트라 막 연주해가지고 들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화성이 어우러지고 막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드보르자 9번 들어갔을 때 학장님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목관악기 소리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바순이나 뭐나 뭐 이렇게 에? 구분했으면 좋겠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지. 이제 그게 오케스트라 장면 안에서는 구분 잘 안 됩니다. 어차피 어우러져 막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 계속 가가지고 그 연주에 보지 않으면은 잘 안 된단 말이야. 우리 가면 뭐에 갑자기 이렇게 까먹었다. 이렇게 보는 거. 그 소리 많이 들리고 9번에서는 그게 바순인가? 하여튼 호른. 호른 소리 많이 들리고 하는 거지. 이게 목관악기 잘 안 들리거든. 중간에 플룻하고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지. 그러니까 잘 안 들린다고. 근데도 이제 그게 궁금하면 이제 그거 찾아보면 되죠. 그 소리에 뭐냐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오케스트라 이미 자기화됐잖아. 한 음악이잖아. 이 구분 잘 안 됩니다. 그냥 그 음악 전체의 선율이 좋지. 마찬가지로 유신견도요. 이미 자기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파악하려면 참 힘들어요. 유신견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세밀하거든. 미세하거든. 근데 색성향 미촉법하는 대상, 관념화된 대상. 우리 뭐 초기 불교 수행하는 사람 빤야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개념이라고 해요. 관념화된 이 대상, 그 대상은 공부하면 됩니다. 색, 소리, 향 이런 거 다 공부하면 나오죠. 공부하면 나온다는 이야기가 간접 경험 즉 학습된 지식과 실질적 경험 안에서 괴리 내지는 이걸 잠깐만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그렇지만은 이거 분석은 어렵지 않아. 시간을 기울이면은 된다고.
그런데 안이비절 신인은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욕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이 됐잖아. 안이비절 신인은 과거 전생부터 계속 밀려온 업장이라면 색성향 미촉법은 오늘날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업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를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이비절 신인은 너무 미세해서 놓고 색성향 미촉법에 뭐냐면은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사람들 제일 집착 못 버리는 게 돈이잖아.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했더만은 싹 다 돈충이들 만들어가지고 다 돈 벌래요. 돈 많이 벌면은 위인했다고 생각.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돈충이 만들어 놓고 다 뭐 만들어 놨어? 다 자기 입으로는 워라벨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워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노?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싹 다 옛날 우리 이솝우화로 따지면은 개미들 일할 때 위에서 피리 불던 누구요? 배짱이 만들어.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돈을 버느냐. 예,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다고. 훌륭한 사람이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저열한 사람이요. 세상 전체가 저열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아이고 자기가 해가지고 무슨 자기 노력으로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거 하나 샀다, 집 하나 샀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그 의미야말로 가장 최고라고 가르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얼굴 뜯어 고치는 의사는 그래 많은데 뇌를 가지고 여르는 의사는 없어가지고 그 일 당하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 사람이 사명감 플러스 돈이 필요한 세계 같으면 아니 얼굴 뜯어 고치고 내지는 뭐 이래가지고 수월한 돈 많이 버는 과로 가는 의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 돈 버는 데서 존중하지. 그 나쁘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자기 실력으로 돈 버는데. 그러면은 내 수술하는 의사는 얘들보다 대우를 더 잘해줘야 될까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이 사람은 돈 더 많이 주면 돼요. 그러면 돈 더 많이 주면은 피부과 의사 할까? 내 수술 할까? 돈 주면 내 수술합니다. 더 여유를 보장해주고 한 열 몇 시간 수술하니까 이거 한번 열면은 10시간씩 수술하자. 수술하니까 그 수술하면 한 2, 3일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다 이쪽으로 오죠. 왜? 사람한테는 미지의 뇌라는 세계가 엄청난 세계거든. 신경, 내각 이런 거는. 그리고 다 이게 연구해 보려고 그러고 매진하죠. 그런 어떤 저변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저변을 만들어줘요. 돈의 돈이야. 돈의 돈이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강남에 싹 다 그냥 성형외과 피부과 개업하고 앉아있고 우리나라 유수 대학병원, 유수 병원에는 돈 버는 과만 잔뜩 해놓고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있겠어요? 유명한 사진기가 있겠어요? 유명한 사진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병원 가면 좋은 사진기 있습니다. 사진기가 뭐냐면 우리 내부 들여다보는 사진기지. 나 그것도 여러분 가서 증명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MRI라는 증명사진도 찍고 뭐도 찍고 다 그 사진 찍기 투어 하면서 비용 더 내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알고 보면은 껍데기는 화려하지. 지식적으로 보면 껍데기는 장황합니다. 쫙 걷어놓고 그 안에 뭐 있어? 결국 저열한 가치 하나만 딱 남는다. 사람이 너무 속절없이 되는 거야. 그래 되면 그게 색성향 미촉법에 쫙 포함되어 있어요. 탐욕을 포장시켜 놓은 거지. 탐욕의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 아니비셀 신이가, 아니비셀 신은 탐욕의 주체거든. 응? 탐욕의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이 옛날에는 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야만의 시대에는 탐욕이 바로 튀어나왔지. 그래서 어떻게 힘센 놈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요즘은 힘센 놈이 가져가는데, 요즘도 힘센 놈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옛날에는 무자비하게 가져갔지만 요즘은요, 폼나게 가져갑니다. 그럴싸게 가져가잖아요. 요즘 뇌물 받는 것도 그럴싸게 받잖아. 뭐 그렇게 다 포장해 놓은 게 색성향 미촉법 아니요. 색성향 미촉법. 예. 그것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고. 내 삶은 어느 정도의 삶이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 듣고 있는 대상, 예? 냄새 맡고 맛보고 있는 대상이 그게 얼마나 거창한지 한번 보라고. 얼마나 거창한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모르게 안 어렵잖아요. 뭘 어렵냐고. 그게 생각을 일으키는 게 합리적인, 뭐가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을 떠올려보라. 생각해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 서로 자동화되어 있고 반응하고 감각적으로 엮여 있는 이 반면에서 그게 자연스럽다고 살지 말고 한번 감각적 욕망을 일시 정지시키고, 그래서 범람을 막고 불선법을 뭐냐면 일시 정지시켜서 한번 파악해보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과거 숙세에서 내려오던 이 생존의 버릇과 우리 주변에 문명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탐욕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일으킨 생각을 한번 일으켜봐라. 생각 한번 일으킨다고 되나? 이건 주제를 하나 꺼낸 거지. 주제를 하나 꺼냈으면은 두 번째, 지속적 고찰이 있어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 예? 남한테 따져 묻지 말고 내한테 계속 따져 물어봐라니까. 그게 맞는 일인지 맞는 일인지 자꾸만 따져 물어. 내 경우는요, 몰라, 난 뭐 여러분들하고 생활 계획가 달라서 돈이 생기니까 많이 써집니다. 돈이 안 생기니까 덜 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구나. 그런 걸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으니까 뭐 이 돈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니까 딴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움직임에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도 뭐 과용할 수 있지. 한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서울 시내 왔다 갔다 왔다 주차가 복잡하잖아요. 그 주차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내 택시를 한번 타봤어요. 택시를. 택시는 뭐냐면 항상 나가면 서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적지 정확하게 데려다 주니까 택시비는 내가 차를 움직이는 비용이랑 똑같더라고. 비용이. 그랬을 때는 택시 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걸 뭐 젖혀놓고 그래서 막 그냥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살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 때 하고 요즘은요 택시 타본 지가 한 7, 8년 더 된 것 같네. 택시를 타려면 일단 내가 돈이 없어서 안 타고 저는 주로 이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다니는데 지하철 타본 지도 엊그제 요 앞에 지하철 개통된 거 궁금해서 한번 나가서 타봤죠. 아니고는 뭐 그냥 탈 일이 잘 없어요. 분명히 과거에는 분주하게 살았다고. 십몇 년 전에는. 지금은요. 분주 안 해요. 근데 그 분주하게 살 때의 뭐냐면 내 생활의 결과치 내가 생각하는
뭐 삶의 의미. 지금 삶의 의미 뭐가 더 있겠어요? 나는 요즘이 훨씬 더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게 그전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결론이 없었어. 결론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뭐 바쁜 과정은 있었겠지, 그죠? 근데 뭐 뭐가 결론일까 했을 때는 이게 욕망의 삶이라. 뭔가 잘 되고자 하는. 근데 요즘은요,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성숙되고자 하는 거예요. 성숙되고자 하는. 성숙은요, 마치 과일이 장렬한 태양 밑에서 견디면 되듯이. 과일이라는 게 장렬한 태양 밑에서 견디면 성숙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나 스스로도 성숙되고 여러분 만나는 것도 그래서 한가하니까 너무 결론이 뚜렷한 거야. 한가하면서도 결론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훨씬 더 나한테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전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보다 뭐가 더 좋은가 했을 때 요즘 약간 후회가 되죠. 아유, 그전에도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덜 바쁘게 살았을 걸. 왜 그때는 그냥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뭐 10년 전에만 만나도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도 들지만은 그때 우리 보살들이 이렇게 만나고 한 걸 갖다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봤을 때 나보고 아이고 복 있네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 나 속으로 아유 10년만 더 땡겨 만났으면 그 고생 안 했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소위 이야기해서 예? 뭐 거창한 추구나 예? 뭐 이런저런 어떻게 발목할 만한 뭐 이벤트성 일이나 이런 것 말고 매번 한결같이 그렇게 부처님 공부하고 예?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저 개인적 내지는 우리 전체적 내용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을 가져오더라 라고 살아가면서 계속 지속적 고찰을 해보면은 그게 더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하잖아요. 내가 욕망을 포기할 때 여러분 감각적 욕망을 딱 스톱시켰을 때 나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회한이 없을까?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충동도 여전하잖아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막연한 바램도 여전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일시정지시켜놓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고찰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또 다른 게 찾아오는 거지. 또 다른 게. 욕망 말고 또 다른 게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욕망에 휩싸였을 때는 모르다가 욕망을 거치니까 찾아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떨쳐버렸어요. 욕망에서 빠져나오니까 불선법에서 빠져나오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자족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만은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지금 이 상황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자족하고 있지만은 이 상황을 불만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상황을 만든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겠지. 그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라서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야, 이 앞에 있는 누구도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아무 이상 없이 잘 사는 사람인데도 불만 많은 사람들 많아요. 불만 많은 사람들 많다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생긴다.
감각적 욕망이나 불선이라는 것은 떨쳐버려야 되는데, 원망이라는 것은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거 왜 못 떨치냐고. 왜 못 떨치냐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국대학교 불교과를 나왔지만은, 예, 그 학문적 체계 안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를 안 했죠. 그냥 제 나름의 여러 선생님들이나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인생의 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다니고 박사인 사람들 지금 가르친 사람이 많겠어요? 안 가르치는 사람이 많겠어요? 박사인데 안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주 몇 회씩이나 경쟁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왜 안 가르치죠? 나는 왜 가르치고? 하니까, 니는 그냥 절을 운영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하겠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기에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계속 행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근데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학문으로 그치기 때문에 못 가르칩니다. 내가 하는 불교적 수행은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법담을 나누는 겁니다. 그 수행 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내 삶의 형식적 내용이나 이런 건 다 있겠지만은 저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걸 삼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학문에서 스톱하는 수도 있겠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 추구보다는 내가 어느 학이나 그것을 따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 이상을 잡지 못할 때는 그것을 추구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근데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했을 때 그 사람은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학위를 따려는 욕망이 있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 가지고 출세하려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지고 출세하는 욕망 가지고 있었으면 나도 뭐 하겠다고 못하고 다 했겠지. 예? 글 쓰고 뭐하고 요즘 뭐 유튜브 이렇게 나가겠지만은 하겠지. 욕심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불자들하고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불교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러니까 떨쳐버렸을 때 저는 불교 공부에 있어서 불교 공부를 욕망적 대상화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불교 공부 가지고 욕망적 대상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절 운영을 가지고 절을 가지고 소위 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죠. 그거는 이제 우리 불자들이 더 잘 알 거잖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계속 하느냐의 문제. 이 일을 계속 하느냐. 내가 부처님 가르친 공부를 계속 하느냐의 문제.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계속 하느냐의 문제지. 하느냐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나도 뭐 불만으로 따지면은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속 나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거지. 내가 무슨 어느 거창한 강단에 가서 많은 사람을 대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그냥 소박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공부도 우리 지금 다 아는 거잖아요. 색계 1선, 2선, 3선, 4선 하면 우리 외우잖아. 색계 1선은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뭐 이러면서 다 알고 색계 1선에서는 뭐 욕망을 떠나고 2선에서는 소위 이야기해서 믿음이 생기고 정어, 에? 언어가 확립되면 뭐 이런 이야기 쭉쭉쭉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 다박다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실은 녹화 때문에 지금 이런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녹화 때문에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게 그냥 탁탁탁탁 정형적으로 공부하던 장면에서 한 번도 루즈하게 에? 마치 무슨 뭐 연극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 하듯이 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상념을 또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도 괜찮고 하는 것이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광설을 한단 말이야.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이것도 아이고 지난번에 다 이야기하고 다 들었는데 그때 얼마나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녹음하시고 따로 녹화하시고 우리한테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빨리 읽어서 끝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 그죠? 교리 모든 것을 다 해석해가지고 조합하고 끼워 맞출 이유가 어? 그런 욕망이 없잖아요. 이유가 아니고 그런 욕망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입시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진도를 빼가지고 싹 다 부처님 수능에 그냥 합격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떨쳐버리면 다른 뭐냐면 내용들의 기쁨이라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망할 것도 없지. 심지어 우리 대승복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오히려 그 채찍질이 나를 이만큼 오게 했다라는 역설도 가능하나. 그래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욕망화시키지 않았다. 욕망의 대상화시키지 욕망으로 대상화시키지 않았다. 욕망으로 대상화시키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지금이야 지금 우리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상에 띄워놓지만은 이 유튜브라는 매체가 아마 나도 한 10년쯤 젊어가지고 나왔으면은 나 이거 했을 거예요. 100%. 왜? 뭐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없고 하면 속이 터졌어라도 화면 앞에 얼굴을 냈겠지. 근데 뭐 내가 이때까지 늦게 하는 이유는 내 얼굴 봐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굳이 불특성 다수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 와가지고 뭐 이야기 진지하게 끝까지 듣겠어요. 클릭해가지고 이거 어떤 놈인가 보자 해가지고 뭐 대충 보다가 쓱 보다가 여러분 이것도 숙고해 보면은 할 일 아니라 내 생각에. 너무 지금 용숨에서 이야기하는데 신어 와가지고 이거 어떤 놈이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노출시킨다는 게 맞득진 않아요. 맞득진 않아요. 어디 그냥 남 생각을 내지는 그래 고민하고 이때까지 정성을 기울여서 서로 갖고 온 이 이야기를 앉아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그냥 쇼핑하다가 틱 보면서 평가나 찍찍 날리고 하는 그 판에 내가 왜 들어가? 난 들어가기 싫어. 그런 생각 숙고해 보면요, 이 속절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소위 이야기해서 뭐 요즘 뭐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접속한다는 데가 뭐 지 의견대로 뭐 지 이야기대로 다 되나? 그렇지도 않지.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허망한 사람들이. 나 그래 하다. 우리끼리 안에서 그냥 그거니까 지금 우리 신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좋아한다. 내가 뭐 우리 신도들 아닌 사람들한테 뭐 좋아할 이야기 해줄 필요가 없어. 정신 차리라고 다들 남자들 많이 보는 남자들. 그래서 그게 떨쳐버리면서 일어난 기쁨. 즉 떨쳐버렸다는 이야기는 뭘 떨쳐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숙세의 업과 드디어 어떻게 경계태세를 갖췄다. 내가 세상이라는 관념과 드디어 경계태세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 경계태세를 갖췄을 때 일어나는 기쁨이 있다. 왜? 윤회하는 다른 사람하고 나는 확실히 다르거든.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이 지금
대운전사 집사님들 아니요. 일주일 두세 번 나와가지고 뭐 좋다고 그냥 맨날 보면서 오늘 권사님만 안 나왔네. 개업 났지 뭐 권사. 예?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이틀 이렇게 이틀 사흘 요즘 당분하면 사흘 막 이래 나오잖아요. 이런 시간 빼가지고 나와 앉아 있으면은 그게 다른 사람하고 삶하고 달라요. 근데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생각을 일으키자. 생각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어떻게 그 생각의 말미에 자기 나름대로의 숙고의 주제가 잡히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지만 생길 수 있잖아.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된다고. 이 생각에 대해서 때 아까 합리적, 객관적 생각 못합니다. 사람들 싹 다 어떤 생각에? 자동적, 자기 이기적, 감정적 뭐 요거 하고 앉아있지. 그렇게 못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을 갖춘 게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확실히 확연하게 어떻게 그 사람들의 결하고 다른데 뭐. 그 희가 있죠. 희열과 그 다음 행복. 이 행복은 항상 어떻게 가치거든. 행복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어떤 말 끝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이게 1시간 몇 분을 강의를 하더라도 그 말 끝 안에 어떤 몇 구절이 좋아서 있잖아요. 하기도 하거든요. 그 몇 구절이 지난 1시간 반 동안의 강의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게 있다는 것은 1시간 반의 시간을 투영할 만합니다. 밖에 어디 나가보서 1시간 반 투영해 보세요. 자기 마음에 탁 드는 일이 생기는 거.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요. 이 안에서 내지는 어떤 장면 안에서 그것을 내가 아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거든. 이때까지는 가치가 실은 사회적 관념에 남한테 의지해 있었죠. 정해져 있었잖아 가치가. 이 가치가 경쟁에 생존이라는 것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매몰되어 있었지. 타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고 생존적 이기에 매몰되어 있었지 가치가. 이게 어디에 이 가치가 나를 위한 가치가 어디 있냐고. 생존에 매몰되어 있었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생존에 매몰되어 있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관념에 나는 소외될 뿐이었지.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해서 발견한 가치로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얼마나 소중하냐고. 이때까지 뭐가 문제야? 막연하게 살아오던 것이 아니라 최초로 막연하게 살아오던 삶에서 뭐가 떠났어? 내 마음이 떠났는데 뭐냐면 생각이라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생각이라는 마음이 먼저 출가를 한 겁니다. 생각이라는 마음이 출가를 한 거죠. 몸뚱아리 출가 말고 몸뚱아리는 아까 습관에서 이격시켰다면 생각이라는 놈을 출가를 시켜야 될 거다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내가 합리적인 생각과 그냥 세속적으로 휘말리는 생각은 달라야 될 거다요.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될 거다요.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될 거다. 그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잖아. 그래서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첫째 사유훈련입니다. 사유훈련. 사유를 이성적 사유를 해서 즉 객관적이고 이성적 합리적 사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적 사고나
아따 비 많이 오네. 자동적 사유나 내지는 감각적 반응에서 나를 이격시킬까 떨어뜨릴까 라는 것에 뭐냐면 부공부의 첫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유를 매몰시키고 정지시켜버리는 요즘 얘기는 생각하지 마라. 큰일 납니다. 생각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말에 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오직 한 길로. 안 좋아요, 그거. 그냥 기독교적 뭐냐면은 신념이나 생각하지 말라는 신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 이삭도 잡염이라는 거야. 잡된 생각이라는 거야. 아닙니다. 사람은 잡된 생각을 하죠. 그게 자동적 사고라는 거예요. 감각적 반응에서 나온 자동적 사고 같으면은 그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 합리적으로 할 줄 아는 자가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방향틀을 꺾을 줄 알잖아. 생각하지 않으면은 방향타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잡으면서 벗어났지. 방향타를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꺾지를 못한 거잖아요. 정지시켜 놨으니까 배가요. 풍랑 이렇게 오늘 비바람 치는 날 풍랑이 있으면은 가만히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풍랑에 놀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놀아줘야 되겠어요? 돛은 접고요. 열심히 놀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요즘 배로 이야기하면 스크롤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물살을 견뎌요. 물살을 견디는데 아니고 방향 타 정지시켜 놓고 엔진 꺼버려요. 파도에 뒤집히죠. 파도에 뒤집힌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서 그냥 가만히 세우고 잡염 안 하고 떨어지면요.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다가가기가 싫어지죠. 세상에 다가서기가 싫어지죠. 그 사람은 우리는 스트레인저라고 해요. 스트레인저 뭐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현실하고 합리적이 된 비합리적인 현실에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합리성이 비합리성과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을 떠난 건 아니잖아. 현실을 떠난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센 물살을 어떻게 맞서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잖아. 네? 합리성이야말로 일단 욕망의 범실 내지는 원망, 불선법의 범람, 욕망의 범람과 불선법의 범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 합리성이야말로. 그래서 어떻게 욕망의 그 원인을 찾아서 욕망을 감소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게 색계일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 세파에 버틸 수가 있구나 라는 뭐냐면은 기쁨, 버텼을 때 일어나는 행복. 이 세파의 이런저런 세속적 가치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흥분되지 않구나. 절망하거나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구나. 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불교 공부죠. 그게 돼야. 그 합리적 사고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안희비설신이 석성양 미촉법 하는 겁니다. 안희비설신이 석성양 미촉법. 그거 가지고 유신견, 개검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의심.
유신경 경험치가 온전하면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내가 이때까지 생겨오던 방식이나 우리 세상이 만들어놓은 관념의 틀이 이게 보니까 나는 여기가 익숙하지만은 여기가 나한테 편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즉 생각하고 지속적인 숙고를 하면은 자연히 생기는 게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의심이 뭐로 바뀐다? 신심으로 바뀌게 된다. 그 신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색계 이선에서 나타납니다. 색계 이선에서. 그러니까 색계 일선이라는 것은 어제 누가 불교 설명하는데 우리는 다 욕계 태어나지 않았냐고 뭐 흔히들 그래 이야기하면 또 욕망으로 탐욕으로 사니까 욕계 태어나지 않았냐 이야기하지만은 색계 1선, 2선, 3선, 4선하는 건 분명히 색계가 있다는 거죠. 색계가 사유만 하면 색계 1선이잖아. 합리적 사유만 하면. 그럼 불교 공부해야 색계에 살겠어요. 합리적 사유 체계는 싹 다 색계에 들어가겠어요. 합리적 사유 체계는 다 색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색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색계 중에서 우리 요즘 색계는 과학이죠. 과학은 싹 다 색계입니다. 과학주의. 그런 것들. 요즘은 욕계가 강하게 있어요. 색계가 강하게 있어요. 색계가 강합니다. 그래서 따지잖아요.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옛날에는요. 색계가 강하겠어요. 욕계가 강하겠어요. 욕계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지해버리잖아요. 옛날에 고대나 중세는 차지해버렸잖아. 전쟁 일으키고 막 개인 간에도 사인 간에도 차지해버리고 말잖아. 근데 요즘은 차지하려면 돼요, 안 돼요? 고소한다니까? 법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요즘은요. 욕계는 감춰지고 색계가 치성합니다. 소위 해서 합리를 위장한 이성을 위장한 색계를 만들어 놓죠. 이게 합리적인 틀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색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우리한테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욕계가 치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색계가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색계가 강해요? 이상이랄 게 있나, 그지? 색계는요, 개모임 돈 낼 때나 강한가? 여전히 욕계가 있죠. 사람들한테는. 근데 나이가 들면 욕계는 줄어들죠. 그래서 형식적 색계가 강해집니다. 형식적 색계가 강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여자들은 가계를 보존하는 거로 가고 될 수 있는 대로 가계를 우리 식구들을 보존하는 걸로 남자들은 자기 주장으로 가는 거죠. 색계가 강해지죠. 욕계보다는. 뭐 무색계는요. 젊을 때는 무색계를 즉 이상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색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계 이선에서 이 합리성도 돌파해 버립니다. 넘어가야 돼요. 자꾸만 따지면 안 돼.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은 따지는 거겠어요. 신뢰하는 거겠어요. 세상은 신뢰할 때 훨씬 가치가 높아집니다. 따질 때 가치는 안 높아져요.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상은 맞는 이야기지만은 욕계도 피해보고 무색계도 보기.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이 대박에 뭐 잘라지 촥 잘라집니까? 해놓으면은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다면은 이익 보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 내 이익은 손해보는 너희들한테 충분히 보충시켜줄 수 있어 라는 신뢰가 형성되면요. 자르기 쉽겠지. 예? 그래서 세상은 뭔가 결정 내릴 때 합리적 판단보다는 신뢰적 결행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색계 이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다음 주에 또 뭐냐면은 이 상가 법문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